예를 들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뭘 하게 됐냐. 헬리콥터 자동 비행 조정 장치 저거 있으면 헬리콥터 다 만드는 거예요. 진동 저감 장치. 우리 헬기 엔진 못 만들지 않습니까? 엔진이야 사오면 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엔진은 그냥 하드웨어 덩어리예요. 쇠 깎는 거예요. 저건 쉬워요. 그냥 연초 쌓이면 만들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하드웨어는 참 그거는 연초 쌓이면 만든다. 오히려 소프트웨어랑 재료랑 소재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엔진에서도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 내열 소재를 아직 답을 못 찾았거나 혹은 시장이 없어서 안 만드는 거죠. 헬리콥터 엔진 사오면 되는데 시장이 있는데 뭐하러? 그런 다음에 이제 헬리콥터 엔진도 있지만 헬리콥터 우리가 수리원 계속 고생하는 게 지금 변속 장치 아니에요. 그것도 돈 가지고 배우려고 그러면 배워요, 그냥. 그 지금 요번에 저기 이탈리아에서 아에로 아비온가랑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블레이드 우리가 이제 저기 전남 고흥에 시험장 만들었어요. 블레이드 돌려보는 시험장. 저것도 금방 이제 시간 되면 배워요. 저는 그런 거는 어떻게든 답이 있다고 봐. 근데 정말 답을 찾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헬리콥터 자동 비행 조정 장치 저 지능이라고요. 저 답 찾았단 말이에요. 진동 저감 장치 저거 답 찾았어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정말 카이 요새 어떤 점에서 굉장히 참 제가 존경하는 게 카이의 일반적인 어떤 시스템들은 그냥 상용 칩, 상용 보드를 쓴다 그러더라고요. 저게 맞거든요. 참고로 이제 그 군사용에서는요, 밀스펙이라는 게 있습니다. 밀리터리 스펙. 그래서 밀스펙이 무슨 대단히 성스러운 영역인 것처럼 해서 우리는 군사용 칩을 써가지고 특별히 제작한 보드 아니면은 하드웨어 아니면 안 씁니다. 가세요. 나사도 그랬어요. 그래서 나사가 쓴 칩이요. 놈들은 지금 586 들어가고 있어요. 나사가 단종된 모토로라 X86 칩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베타적인 그런 게 있어요. 저 영역이 그 항공 우주 방산 영역이. 그런데 이게 이제 보세요. 자, 상대방 주파수를 안테나에서 받아들였어. 동체 안테나에서. 그래가지고 얘를 DFRM에 집어넣었어. 그래서 디지털 신호 처리해가지고 잡음 싹 날리고 상대방 레이더라고 해석되는 거에 레이더 주파수가 어떻게 튀는지 그걸 알아내서 그래서 그거를 디지털로 해석을 해갖고 그걸 수학적 공식으로 만들었어. 그게 이제 이런 작업은요. CPU하고 DSP라는 칩이 해요. 그러면 DSP 칩을 제일 많이 쓰는 거 제일 살벌하게 쓰는 데가 어디야? 그 중에 하나가 의외로 온라인 게임 만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게임 만드는 분들의 워크스테이션은 비싸요. 몇 천만 원씩 해요. PC 메인 PC 같이 보이는데 몇 천만 원이에요. 거기 이제 우리가 그 엔비디아 같은 그 디지털 시그널 처리하는 그 칩들이 잔뜩 박혀 있는 보드. 그거 쫙 꼽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디지털 왜 그러냐면 거기는 3차원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게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이에요. 3차원으로 보여주는 것도 전형적인. 그래서 그거 한번 딱 이제 그 코딩 짠 다음에 한번 뭐라 그러죠? 컴파일이라 그러죠. 이제 실행 코드 만드는 거죠. 소스 코드 찬 다음에 실행 코드 만든다고 한번 쫙 돌리면은 탱크 가는 소리 나요. 그 워크스테이션에서 돌아가면서. 왜냐면 열을 쓰니까 열 쓰는 것만큼 그 공기 순환을 해줘야 되거든. 냉각이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왱 하고 탱크 돌아가는 소리 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상용에서 오히려 칩이나 이런 거 속도가 빨라요. 근데 KAI가 아주 특수한 칩 써야 되는 데만 그러고 나머지는 상용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KAI 쪽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2022년인데 저거 이제 우리가 이제 납품 모델 확정하는 앞으로 2026년, 2025년 되면 지금 칩보다 4배, 5배 빨라진다 이거요. 그럼 지금 우리가 요거 답을 내놓는데 1000분의 1초야. 비행 자동 제어하는데. 그때가 되면은 만분의 2초가 된다. 이거 5배 빨라지면. 다시 말하자면
1초에 1000번 자동 제어하던 걸 그때가 되면 1초에 5000번 자동 제어한다. 그러면 이제 딱 굉장히 스무드한 초대형 저게 나오죠. 자동 제어가. 그러니까 저게 오픈돼 있더라고요, 마음이. 아주 중요한 부분, 상용이 없는 부분. 예를 들어서 레이더 칩에 우리가 질화갈륨 칩을 왜 써요? 질화갈륨 칩 쓰면 기본적으로 400도 견디거든. 왜 400도까지 왜 그 칩에서 그렇게 열이 많이 나냐? 바깥에다 전파를 때려야 되니까 안에 전류가 어마무시하게 흐르는 거예요. 질화갈륨 칩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하이 모빌리티라 그래요. 그걸 그러니까 안에 전류가 어마무시하게 흐를 수 있는 칩이에요. 뭔 놈의 칩이 400도에서 돌아가. 요새 한국에서 새롭게 만들고 있는 소자, 질화갈륨이 아니라 알루미늄 질화갈륨, AlGa 니트레이트, AlGaNi. 이런 애들은 한 5, 600도에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전자가 더 잘 흘러. 또 한 2배 또 더 잘 흘러요. 그러면 이제 레이더가 어마무시하게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전력만 공급해 줄 수 있으면. 그래서 요새 전자전기가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전자전, 일렉트로닉 워페어를 수행하는 미제 지금 그라울러 같은 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저 KF-21에다가 그런 것 좀 붙이고서 어떻게든 발전 용량 많이 나오게끔 나중에 이제 엔진을 좀 더 개비를 하면 그게 그냥 전자전기예요. 전자전기. 거기에다가 DFRM 붙였잖아. 그 다음에 동체에다가 입는 동체 일체형 안테나 붙였잖아. 그럼 그 전자전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준비를 하는데 그 A사라든지 EO 일렉트로닉 옵티컬, 그러니까 전자광학, 그 지상표적 추적하는 거, 그 다음에 다중대역 적외선 IRST, 이런 A사 이런 것들은 그게 우리 힘으로 가능하다라고 감이 잡힌 게 2019년쯤이라고 전 추정합니다. 그 전까지 이 사람들이 전부 소프트웨어만 계속 한 거예요. 카이 사람들이. 그래서 저게 물꼬가 터진 거예요. 참 고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소프트웨어 지능이니까 이거는 KF-21 하나에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F-50으로도 옮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식할 수 있잖아요. 비행 제어 알고리즘 F-50으로 옮길 수 있죠. 미션 컴퓨터 F-50으로 그 환경에 맞게 설정해서 옮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첨단 4대 항전 장비.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우리 손으로 개발하자라고 물꼬를 튼 건 2016년이에요. 2015년에 록히드 마틴에서 최종적으로 거절받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 김관진 장관 체제 아래서 그때 물꼬가 텄어요. 2016년이 김관진 장관인지 제가 헷갈려요. 그 다음번 장관인지.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A사 레이더, 다중대역 적외선 탐지 추적, 지상표적 탐지 추적 2호, 전자전 장치, 이게 다 이제 2019년쯤 되면은 이거 개발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A사 레이더 언제 시제품 나오냐? 2020년에 나와요. 그럼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의사결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2019년이면 A사 됐어. 오케이, A사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도 연구개발 돼가고 있습니다. 답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2019년에 시제기에 돈 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FA50에 이식을 할 때 우리가 국내용은 제한 안 걸고 최상위 버전으로 이식하고 수출용은 하위 버전으로 이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내용의 A사 레이더다 그러면은 F50의 전기 용량이 뒷받침하는, 레이더는 전기 많이 쓰는 애니까 뒷받침하는 것만큼까지만 이식을 그 정도가 최대한으로 하고, 또 해외는 그보다 좀 더 낮춰서 하고. 그러면 그 상품의 등급을 둬야 돈을 쓰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바이어도 재미가 있지. 고객도 요 등급까지 해서 먹는 거, 저 등급까지 해서 먹는 거, 그게 그 등급을 줘야죠. 자, 이런 상태가 되니까 록히드 마틴이 선택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일단 국내용 FA50은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우리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국내용은. 수출용은
이제 그 록히드 마틴과 우리가 협의를 하는 편이 좋아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이 바닥에 루키고요. 신참이고요. 세계 최대의 고객은 잠재적으로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은 방산 이런 쪽에 항공 방산을 전부 롱마가 잡고 있어. 근데 거기랑 이거 뭐 FA50 하나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원수질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협의를 하는 편이 좋아요. 그러면 롱마의 입장에서 선택이 두 개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미국제 A사 레이더를 쓰고 레이시온 거. 그다음에 롱마가 자기들이 다루는 그 통합지능은 롱마가 자기들이 지정한 미국제 쓰고 미사일도 미국제 쓰고 우리는 결국은 동체만 매끈하게 만들어서 롱마한테 이렇게 주는 거가 되겠죠. 롱마가 우리한테 그런 거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롱마가 한국제 시스템을 미국제로 둔갑시켜서 납품하려면은 미국 뭐 해군이나 공군에 납품하려면은 미국제여야 되니까 이거 미국제입니다. 근데 한국 애들 지금 시켜서 했어요. 저희가 OEM 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둔갑시켜서 납품하는 수가 있겠죠. 한국에서는 어느 경우든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 꽃놀이 펴요. 만약에 롱마가 한국은 동체만 해. 우리가 나머지 그 지능적인 거 이런 건 우리가 다 미국산으로 다 채울게. 그러면 오케이. 저게 우리가 겁이 왜 안 나냐. 한국의 가성비가 엄청 차이 나면 롱마가 결국은 한국제로 이행하죠. 가성비가 차이가 나는데. 두 번째 선택은 뭐냐. 두 번째 롱마가 처음부터 한국제 같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가면 되고. 어느 경우든 우리가 실력이 있고 우리가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우린 초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특징이 뭐냐면 겉모습은 을이야. 겉모습은 약자야. 근데 실제로는 갑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거 들고 있는데 당연히 갑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이제 제가 마지막 서해 그러니까 주적은 중국이고 한반도와 서해와 한반도가 주전장이다. 주전장은 서해와 한반도다. 그것의 마지막 파트가 이걸 다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미냐, 동맹이냐, 자주국방이냐, 구매냐. 그것에 관한 그것을 판단하는 전체 틀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제 마지막 파트인데 그거랑 관계된 마지막 화두가 이겁니다. 최첨단 무기의 역설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역설이 3개 존재합니다. 그 아이러니가 시장 의존의 역설이 존재하고요. 일본 위상의 역설이 존재합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첨단 무기의 역설은 뭐냐면 무기가 첨단화될수록 팔려고 만드는 물건이 아니에요. 나 혼자 쓰려고 만들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100조를 들이박아서 미국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NGAD 차세대 같은 걸 만들었다. 오케이, 우리 몇 대 쓸 거야? 그럼 팔지도 못해. 팔면은 바보예요. 우리 다섯 대 쓸 거야. 한 대 만드는데 얼마 들어? 개발 끝나고 나서 1조 들어. 그러면 결국 그 무기의 구매 비용은 11조가 되는 거예요. 21조 원 한 대당. 그리고 천지사방이 우리랑 긴장 일으키고 미국이랑도 긴장, 일본이랑도 긴장. 쟤들 미쳤다. 쟤들 왜 저러냐? 혼자서 3차 대전 준비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첨단 무기의 역설이 있습니다. 무기라는 것 자체가 파괴와 살육을 위한 거기 때문에 비상한 수단이거든요. 그걸 세계 최첨단급으로 한다라는 게 그 의미가 있냐? 우리가 동맹 그리고 미국의 어떤 그 리더십, 미국의 지금 그 세계 질서, 세계 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 미국 그런 걸 인정을 한다면 그리고 그 인정하는 베이스 위에서 미국과 견제와 균형을 하겠다. 그러나 바탕은 한미동맹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가면은 우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가 오잖아요. 최첨단이 아니라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 혹은 한 단계 반 아래여도 돼. 그럼 우리 거기까지만 가면 돼요. 거기까지 가는데 아래는 중국을 제압하고 중국의 독침 전력할 수 있고. 그러니까 윗실링은 최첨단이고요. 아래는 중국을 제압하고 중국의 독침 전력을 할 수 있고. 그럼 중간에 우리는 중간 어딘가 포지셔닝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 두 번째는 시장 의존의 역설입니다. 첨단 무기일수록 시장은 미국 혹은 미국 맹방이에요.
우리가 만들어 갖고 북한에 팔 수 없고, 우리가 만들어서 베네수엘라 마두로한테 팔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만들어서 저기 어디야 저기에 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저기 뭐야 그 이란에 팔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탈레반한테 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서 중국에 팔 거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서 러시아에 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시장은 미국과 미국의 맹방이에요. 그러니까 국방을 자주 국방을 하겠다고 해서 무기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 무기 만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수출을 하려고 보니까 자주 국방이 아니라 동맹 관계가 더 중요해져. 시장 의존성이 발생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일본 위상의 역설이에요. 첨단 무기를 만들수록 일본을 고객으로 극진하게 모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을 잘 달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수도꼭지 갖고 있는데 뭐하러 일본 구박하냐 이거예요. 뭐하러 우리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옛날에 피해 봤더라도 우리가 대충 용서해 줄게. 우리가 이제부터 열심히 가자. 이러고 여유를 발휘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첨단 무기 국방력이 무기 기술과 국방력이 강화될수록 일본을 막 그냥 쥐어 패갖고 끌어안쳐서 복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을 더 대접을 해줘야 돼요. 대접을 해줄 수 있고 여유를 갖고. 그래서 일본 위상에 관한 역설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발견한 세계의 역설입니다. 이제 우리가 저거 많이 고민해야 돼요. 아니 폴란드 같은 나라가 우리한테 19조를 쓰겠다고 덤비는데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가 돈 퍽 찌르면은 뭐 4조어치 뭐 천궁을 사고 에집트가 뭐 몇 조어치 그 K9 자주포를 사고 뭐 이러는 상황 아니에요? 뭐 호주가 뭐 레드백을 뭐 100대인가 200대인가 300대를 사겠다 그러고 노르웨이가 K2 흑표 전차를 사겠다 그러고 미국의 그 해군 공군 그 고등 전술훈련기에 Advanced Tactical Training 에어플레인이죠. 그 고등 전술훈련기에 우리가 뭐 몇백 대를 지금 팔까 말까 지금 로키드 마틴이랑 컨소시엄에서 제안한다 그러고 미국 육군의 그 장갑차에 미국 최대의 특수장비 회사인 오시코시랑 손잡고서 그걸 제안한다 그러고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가 있단 말이에요. 잠수함 팔고 SMR 만들어서 핵잠 만든다 그러고 핵잠을 모체로 삼은 수중 무인 잠수정이 앞으로 뭐 한 4, 5년, 5, 6년 지나면 혹은 10년 지나면 핵잠 우리가 운영하는 핵잠이 한 7, 8척이 서해랑 저기를 떠돌고 있을 거고 그걸 순항하고 있을 거고 신의주 앞바다서부터 해서 쭉 모아이 바레만서부터 해서 저 아래 칠광구 아래까지 그 핵잠 하나당 평균 한 10대척의 무인 잠수정이 같이 걔는 정기 정비 받으려고 한 1년에 한 번씩 튀어나오는 거에는 물 밖에 나오지도 않고 계속 돌고 있는 무인 잠수정이 한 100대쯤 돌아가고 있을 거고 우리가 뭐 그런 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 정도 힘이 있고 그 정도의 파워가 있는데 뭐 그거 일본 구박해서 복수한다 그러면 그게 가학증 환자지. 그 노인네 좀 늙은 일본인데 일본 늙었는데 너무 많이 그렇게 노인 학대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